바뀝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바뀝니다. 존윤TV 존윤입니다. 백인의 전문가가 들려주는 미래 유망 직종 100가지 승리 스토리 존윤의 백전백승 제1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손님은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후보들 중에서 이 프로그램의 취지에 가장 걸맞는 분을 특별히 어렵게 섭외했습니다. 이미 잘 알려지신 분인데요, 곽지원 빵공방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곽지원 교수님입니다. 1988년에 일본에 건너가셔서 도쿄 제과학교를 나오시고 현재는 한국에 돌아오신 이후에 나폴레옹 제과점에서도 책임자로 근무를 하셨고, 경희대학교 외래 간사를 거쳐서 현재 고려직업전문학교 호텔 제과 제빵학과의 석좌 교수를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곽지원 빵연구소 소장으로서 후학들을 많이 양성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곽지원 교수님을 한번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네. 저도 첫 회니까 어색하네요. 그러니 뭐 저는 게스트라서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근데 방송에 굉장히 많이 나오셨던데요? 예, 뭐 이것저것 많이 나갔습니다. 제가 먼저 우선 곽지원 교수님하고 처음에 인연을 맺은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신망원이라는 보육원에 있는 원장 선생님하고 제가 인연이 돼서 네. 저희가 더 전이라고 보육원은 청소년들을 사회에 나가는 거를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었는데, 네. 그게 원장님으로서 너무 고마웠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어느 날 연락이 와가지고 진짜 귀한 선물을 들고 갈 테니까 받아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명동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예. 만났는데 저는 무슨 엄청 대단한 선물을 가져오시자 기대를 하고 있었었는데, 딱 만나가지고 반갑다고, 윤 대표 반갑다고,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내놓는데, 그래서 딱 준비를, 대단한 거 받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봤더니 빵인 거예요. 빵. 예.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뭔가 되게 당황했어요. 예.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빵이 제주도에서도 비행기 타고 와서 사가는 빵이다. 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빵집에 네. 자기 친구가 일하는데 그 친구한테 백을 써가지고, 원래는 한 9시, 10시 되면 빵이 다 동나서 없대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백을 써가지고 제 거를 좀 쟁여놔서 빼놓고 그렇게 들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호기심이 생겼어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데인가. 그래서 제가 먹어봤는데 네. 맛은 있긴 했는데, 이게 저도 빵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막 엄청 맛이 차이가 나는 걸 잘 모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랬는데 어쨌든 한번 이분이 어떤 분인지 만나보고 싶었어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 업에 대해서 한 단계 도약하는데 제가 코칭을 하는데, 이분을 꼭 벤치마킹 하라고 계속 보냈었어요. 예. 그래서 당황하셨죠? 제가 예, 많이 당황했습니다. 엉뚱하게 나와가지고 뭐 존윤이 보냈다고. 예, 그렇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오세요 또. 네네. 또 루트가 아니더라도 네네네. 이제 나이가 먹고 네네. 자기 직업에 대한 뭔가 이렇게 한번 전환을 해야 될 그런 시기 한번 오잖아요 또. 네네네. 그런 분들이 과연 그러면 제 인생의 제 2막을 뭘로 열지라고 뭐 엄청나게 불안감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뭐 최고 많이 왔을 때는 제각각의 팀들이 한 8팀이 와본 적도 있어요. 하루에. 그래요? 예. 나 뭐에 먹고 살까? 그 다음에 그렇지. 만일에 빵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빵집을 할 수가 있을까에 대한 네네네. 부분들. 그래서 사실 지금 아카데미가 탄생하게 된 계기 중에 네. 가장 중요한 계기가 네네. 그런 분들 때문에 사실은 그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저도 가서 만나 뵀었었는데 네. 변호사 하시다가 이거 빵집에 하겠다는 분, 네. 한의사 하시다가 빵집 하겠다는 네. 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지금 많습니다. 네. 지금 수의학과 그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제 후배 되시는 분인데도 네네네. 또 수의사 하시다가 지금 이번에 이제 그 9월 중순에 오픈하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수의사 안 하시고 빵집을 하시는 거예요? 네. 병원 안 하시고 그냥 아무래도 그것도 뭐 경쟁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요즘 이상하게 빵집에 대한 그게 뭐 아주 뭐 우후죽순으로 많이 번져나가는 거 있죠. 아니 근데 이게 빵집들이, 동네 빵집들이 다 퇴출됐었잖아요. 네.
파리 바게트다 뭐다 뚜레쥬르다 뭐다 하면서 프랜차이즈 빵집들이 막 늘어나면서 네. 이 동네 빵집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라도 만들 수 있는 빵의 종류 같은 것도 한정이 되어 있고 예쁘게 데코레이션 하는 거 뭐 하는 거 이런 게 프랜차이즈 빵집에 많이 밀려서 없어졌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들어지는 추세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변해간다는 거. 네. 그 제가 올림픽 선수 아파트에서 곽재원 과자공방이라고 이제 제가 정말 3개를 했었거든요. 네. 그게 벌써 한 14년 전, 15년 전이죠. 네. 그때 제가 지금 양수리로 이사 온 것이 14년 전이니까 그때 예견했었던 것이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몰랐었겠지만 네. 앞으로 미래의 빵집의 형태는 어떻게 변해가지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 네. 그게 저출산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그 감소. 네. 뭐 물론 뭐 노동 인구의 감소도 있겠지만 소비자들이 감소한다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 네. 그다음에 이제 카드로 인해서 그 세금이 100%다 그 드러나죠.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잘소득이 다 상황이다. 드러나죠. 네. 그죠? 예. 빵 같은 경우에는 태워서 못 쓰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쵸. 그다음에 또 100%다 팔리면 좋겠지만 재고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원가는 들어가면서 네. 세금 뭐 이렇게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쵸. 이렇게 뭐 플라스틱이나 이렇게 공산품처럼 10개 나와서 10개 얼마 이렇게 이런 상황이 아니고 아침에 만들어서 오후에 안 팔리면은 재고 처분하는 것들은 다 마이너스로 들어오거든요. 프랜차이즈 점주들도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죠?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빵집을 그렇게 운영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쉽지가 않을 거다. 없습니다. 네네네. 요즘은 더더군다나 최저임금으로 인한 어떤 그런 그 인건비에 뭐 아주 고정화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예. 경영주한테는 뭐 엄청난 압박이죠 이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양수리로 올 때만 해도 뭐 그런 것은 없었는데 네. 변해갈 거라는 것에 대한 예견을 한 거죠. 네. 이렇게 변하지 않을 거라는 데 부분들. 잠실에서 빵집이 엄청 잘 됐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막 돈을 긁으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때 IMF 때 시작을 해가지고 유일하게 우리 집이 줄 서서 빵을 사 먹을 정도로 잘 됐으니까요. 네. 그때는 뭐 아침마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 아무러던 시절에 네네.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는 집이 있다는 게 이제 하나의 희망적인 어떤 그런 그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가 장사가 잘 됐는데 그거를 접고 제가 지금의 양수리로 들어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아니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그래도 잠실이라는 동네에서 자리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 버리고. 근데 이제 우리 전윤 대표님도 많은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같이 이렇게 교류하시는 분들이 가변적이잖아요, 사실은. 네네. 오늘 잘 됐다고 해서 내일 잘 된다는 그런 보장이 있는 업이 뭐가 있겠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변화되는 세상에 맞춰서 자기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네.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 퇴보예요. 아 근데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막상 잘 될 때 한 네. 발짝 떨어져서 지금의 자기를 간주할 흐름과 수 있는 그런 그 눈을 간주에서 받는, 미래 트렌드를 생각해서 그 다음 스텝을 밟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30대 초반에 예. 직장 생활을 하실 때도 그랬을 그렇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가능했던 이유가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쭉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우리 때는 뭐 아르바이트라는 게 거의 네. 없었잖아요. 아 제가 얼핏 그 얘기 들었잖아요. 해수욕장에서 예, 맞습니다. 해수욕장에서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대학생 때 하신 거죠?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대학교 1학년. 19살 때인데 네네. 변산해수욕장이라고 있습니다. 변산해수욕장. 네네. 그래서 목마르조라고 목마르죠? 목마르죠. 목마르다고 이제 목이 마르시죠. 어떤 분들은 와서 또 이게 이응자가 아니고 또 기역자라고 알려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니 아재 개그가 네. 꽤 연륜이 오래된 거고 오래된 제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네. 교수님의 인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훌륭하고 그런데 제일 옆에서 견디기 어려운 게 아재 개그래요. 제가 얘기를 취재를 해봤어요. 근데 그게 몇십 년 전에 목마르조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장사를 해보고 무슨 장사였습니까? 술 장사죠. 아, 술 장사. 그 해변가에서 예. 그 별이 쏟아지는 이런 거 그죠. 거기서 이게 천막 쳐놓고 무슨 그 술집을 했는데 술집하면서 춤추는데 하신 아니 거잖아요. 그거는 그 이후에고 네네. 그렇게 하면서
이게 장사가 매력은 있는데 네네네. 그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밖에 가지고 한 15일 정도 되는 사이에 네네. 돈을 벌여야 된다는 게 네네네. 은근히 재미도 있고 네네. 그 리스크가 크다는 그것 때문에 네. 그 얘기 잠깐 해주세요. 그때 그 땅을 어떻게 해서 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렇게 경험을 쌓고 74년도 8월 달에 제가 군대를 입대했다가 네네네. 77년도 6월 30일 날 제대하기 전에 5월 달에 제대휴가 받아서 또 간 거죠. 네네네네. 그때는 이제 별사역장이 아니고 네. 그 옆에 그 격포라고 지금 채석강이라고 돼. 격포. 격포. 네, 격포. 채석강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땅을 이렇게 일부를 빌려가지고 얼마나 넓은 땅을? 한 400평 정도 빌렸던 거 같아요. 400평 정도? 네. 군대 아직 있는 신분인데. 그렇죠. 아니 제대 근데 집에 돈이 많으셨나 봐요. 아니죠. 그때 돈으로 빌린 게 아니고 네. 그 가서 일부 계약금을 주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군대 생활하면서도 술 담배를 안 하니까 네. 그 우체국 적금을 들은 거예요. 월급을. 네. 아니 그때는 지금처럼 지금은 군대에 가면 몇십만 원을 줘요. 네, 그때 뭐 한 800원 뭐 1000원 이 정도 됐죠. 제 때도 월급이 11,000원인가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돈을 모아서 어떻게? 그냥 그 재미로 우체국 적금 들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제가 그 호승심이 있어서 호승심이요? 네. 호승심이 뭐예요? 군대 생활할 때 이게 조년 대표님처럼 아예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네. 국제변호를 할게 그 뭐야 따시고 오시면은 네. 그냥 제가 접어드려요. 네네네. 접어드려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근데 조현 대표님하고 저거 전혀 모르는 새로운 직종에 가서 네네.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은 절대 안 지는 겁니다. 아 승부욕이 있으시군요. 있어가지고 네네네. 군대 생활할 때도 뭐 1등 가려고 진짜 그 취침납발 불고 나면은 저는 공군에 있었으니까. 네. 아 공군에. 네, 그 이렇게 이론 배운 거 있잖아요. 그거 네. 다 복습하고 네. 그러고 잤으니까. 아. 끝날 때도 제가 네네. 교장상 타고 네네. 뭐 물론 이제 일본에 가서 나중에 동행자학교 가서도 제가 그 이 수석 졸업하셨다면서요? 수석 졸업하고 야, 그 말도 안 통하실 텐데 5년 수석 동안 졸업했다는 제가 게. 그 개근상 탔지만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그때 당시에 다 이렇게 새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이제 말년병장이에요. 네. 그래서 가가지고 400평짜리 해변가에 땅을 빌려서 땅을 빌렸어요. 계약금을 주고 계약금만 줬어. 네, 주고 그다음에. 바로 와가지고 이렇게 새끼줄을 쳐가지고 50만 원씩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4개를. 제가 60만 원에 빌려서 네. 60만 원을 빌려서 그럼 60만 원에 계약금 2만 원 들었잖아요. 그리고 와서 이렇게 새끼줄로 친 것을 50만 원을 4군데를 내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김일성 때려잡기 뭐 이렇게 해서 쭉 200만 원 들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잔금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장사를 한 거죠. 네. 그때 아니 이렇게 땅을 빌려가지고 쪼개서 또 다 재임대를 해주고. 쪼개서 재임대를 했다. 네, 아니 재임대. 그 아니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하면서 수완이 대단했네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그거라는 걸 아는 거야. 아. 이것이 돈 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가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충청도에서 네. 열 몇 살 때 그 집에 뒷바라지 하려고 방림방적이라는 저희 공장 방직 공장 있잖아요. 네. 영등포에 있는데 오셨는데 거기에 그 기숙사에서 뭘 하셨냐면 그 선배 언니들이 돈이 있잖아요. 돈을 좀 모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돈을 빌려다가 그 돈을 쪼개서 후배 동생들한테 빌려주는 일을 했었대요. 옛날 많이 그랬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네, 그런 느낌이네요. 거죠. 예, 예. 그런 식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한 보름 사이에 돈을 번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대단하네요. 네네네네.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때 고등학교 그 방학이 한 7월 20 며칠나 들어가거든요. 네네네. 그럼 그때부터 8월 5일 사이에 돈을 못 벌면은 여름 장사기가 꽝이에요. 제가 한번 해보니까 느낌이 네네. 알겠는 거예요. 그걸. 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재임대를 해서 네. 일부를 제가 벌고 야. 그리고 이제 장사하는 것들은 다 버는 것들이잖아요. 예예예. 그렇게 해서 거기서 캬바레하고 캬바레. 원 캬바레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고고장하고 싶었는데 네. 어떤 친구가 들어와서 먼저 안 어떻게 이제 아. 그렇게 해서 거기서 버는 돈을 가지고 아니 모래사장 위에서 캬바레를 하셨어요. 그렇죠. 아니 그래도 제가 다 세면으로 이렇게 춤출 수 있게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때가 몇 살 때요, 그때? 22살 때인가 봐요. 22살 때. 군대 제대했으니까. 요즘 22살은 공무원 공부 시험 공부할 나이인데 그참 안타깝게 토익 공부하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2학기 복학하면서 아니 왜 이렇게 돈을 그때 어릴 때부터 벌려고 하셨어요? 집이 어려우셨어요? 아닙니다. 저희 집이 군산에 가서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한 집에서 한 400년 살았어요.
응? 400년을 한 집에서? 예. 아 완전 유지셨구나. 그렇죠. 완전 유지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엄청 부잣집 아들로 생각을 해요. 근데 네네네. 농사 짓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현찰이 없다는 거. 네네. 그러니까 겨울하고 봄하고 여름은 빚으로 살고 네. 가을에 갚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고모님들도 한 8분 계시고 네네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일상 쪼달리는 거죠. 네네네. 저희 할아버님이 의사셨고 아버님도 세브란스 대 다니시다가 이제 도중에 그만두셨는데 네네네.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님이 세브란스 대 다니시다가 도중에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네네. 친정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하니까 잠깐 쉬어가고 내려오신 것이 이제 복학이 안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아무러던 시절을 저는 봤잖아요 옆에서. 아.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가장 내 뇌리 속에 남아 있다 그럴까? 네. 아니면은 네. 그냥 그 DNA가 각인된 것이 우리 아버님을 가장 존경하지만 네. 우리 아빠 같은 삶은 안 살아야 되겠다는 게 네네. 지금도 뭐 그러게 아주 그 뒤에가 딱 버티고 있는 최고의 큰 힘인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고 뭐 하루에 한 4시간밖에 안 자는 것이. 네네네. 그게 아버님을 존경하지만 아버님이 예. 사셨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되게 힘들게 아니, 그런 부분이 그런 거 말고. 아니고 의대를 졸업을 해서 네네. 이게 뭐 여기 어디 그 중앙청 옆에 한국병원이라고 옛날에 엄청 큰 병원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우리 어머님이 그게 아버님 동창이시고 뭐 속으로 나는 우리 아버지가 한국병원 병원장 해야지 이제 뭐 여기서 시골에서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얼치기 농부잖아요. 네네네. 이런 상황에서 친구가 한국병원 병원장이면 뭐냐고 그게. 아. 그런 부분에 내가 한국병원 병원장 해야지. 아. 그런 거에 대한 아픔들이 거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승부욕하고도 관련이 그렇죠. 있나 보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네네. 절대 지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한. 네네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뭔가 일가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네. 있으셨겠네요. 그것도 있고 그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거 인생이라는 것을 그렇게 막 그 어린 나이에 네네. 그 남들한테는 얘기 못하는 어떤 그런 그 일들이 매일 뭐 시간당 벌어지잖아요. 그거를 제가 다 이렇게 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와서 술 먹고 건달들 와가지고 뭐 유상하자 그러면 그거 받아야 되잖아요. 해수욕장에서 그 카바레 운영하는데. 네, 해수욕장에서 어디 가서 돈 받겠어요. 가고 나면 뭐 땡인데. 네네네. 막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받아야 되고 네. 악착스럽게 네네. 그런 것들이 그 누구한테도 얘기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예예. 그렇게 하면서 세상살이가 이제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도 네네네. 나 자신과의 싸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 아 그 교수님.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은 나를 이렇게 잘할 수 있게 하는 자극제는 들망정 네네. 나를 쓰러뜨리는 그런 요인은 아닐 거라는 거. 나를 쓰러뜨릴 수 있는 그 요인은 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한 것들이 네네네네네. 그 어린 나이에 쭉 그렇게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거 끝나고 올라와서 남영동에다가 그 청파동에 있죠 숙대 앞에 네네. 아가페라고 경양식집을 하면서 이름들이 참 정겹네요. 그러니까. 목마르죠. 아카페. 그건 옛날에, 누가 그 지셨어요? 옛날에. 그 다 제가 다 진 거예요. 그렇게 네. 하면서 그 효창공원에 있는 그 뭐 말도 안 되는 쪼무레기들 그게 호프집이었어요? 그렇죠 술집이죠. 아 술집이었는데 거기 그 전문 용어로 삥 뜯으러 온다고 하죠. 삥 뜯으러 오는 친구들. 나는 뭐 미리네라고 그 분식집 있는데 그 기도 있다는 거 뭐 아주 기절한 줄 알았다니까요. 분식집에 기도가 있었어요. 네. 몇 년도에? 그때가 77년도죠. 70년도. 그렇죠. 그런 옛날에 그런 게 많았죠. 요즘도 어디 가면 있겠지만. 그래서 내가 그 장사를 하면서 네네. 그 느꼈던 것이 정말 장사라고 하면은 이제 먹는 장사잖아요. 그런 맛있는 거, 그다음에 좋은 주방장, 네네네. 손님 오시면은 그거 다 대접하고 거기서 오는 돈이 내 돈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런 쪼무레기들 때문에 0.00001%도 계산이 안 됐던 그런 변수들이 네네네. 99.999%를 넘어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그 어린 나이에 아는 거야.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 30대, 40대, 50대 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실 때 보통 준비 기간이 1년도 안 되세요. 네. 1년도 안 돼서 그냥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해가지고 임대 써가지고 나오는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그 변수들을 생각해 봤겠어요. 근데 교수님처럼 몇 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도 0.001% 그 깡패들, 기도들, 얘네들 때문에 사업을 접어야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런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게 이게 살아간다는 거지 뭐 저런 것을 22~23살에 그걸 그랬군요. 느낀 거예요. 그랬군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직장 생활은 어디로 가셨어요? 직장 생활은 그 옛날에 상당히 좋았던 데입니다. 어디요? 유공이라는 데입니다. 아 유공. 예. 유공은 진짜 좋았습니다. 정부기관으로 예. 진짜 정말 좋았었어요. 뭐라고 하죠? 꽃보직이라고 해야 되나? 예, 건대. 건대? 예, 건국대학교라는 졸업장을 갖고 내가 몇 살까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지라는 거에 대한 불안감. 그거는 시대를 잘못 읽으셨다. 요즘 건대 나왔다고 하면은 다 아니요. 근데 막 너무 그때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그 서울대연고대가 아니니까 40대, 50대 되어서 직장 생활을 몇 살까지 할 수 있지라는 거에 대한 불안감. 20대 때 벌써.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앞으로의 미래의 세계는 기술자,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월급 받으면서 하는 생활은 이건 뭐 불확실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만두라면 그만둬야 되는 입장이지만 네네네. 내가 내 손으로 기술을 익혀서 네. 이걸 가지고 먹겠다 뭐야 밥을 벌겠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영원할 거라는 거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0대 유공에 다니시면서. 그렇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30대 30살에 딱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 기술 배우러.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굉장히 그 말씀을 듣고 놀랐는데 30살에 가시기로 했잖아요. 예, 예. 사모님도 제가 만나 예. 뵀는데 사모님도 굉장히 유명한 설탕공예, 우리나라의 설탕공예 개척자시고. 저책저 써있죠. 여기 있죠. 이것도 선전을 할까요? The World of Sugar Art. 사모님께서 최두리 예. 님이시고요. 이 한국에 슈가 아트를 처음 도입하신 분인데, 근데 그때 애가 있으셨죠? 있었습니다. 애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2살, 3살. 지금 같이 동업하고 있는, 동업이라고 해야 되나? 같이 일 같이 하고 있는, 지금 내려가서 혼자 하고 있죠. 혼자 하고 있는 그 아드님 이름이 뭐죠? 선호. 선호. 그 3살이었어요 그때? 네네. 데려갔나요 같이? 안 데려왔죠. 안 데려왔는데 제가 이제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제 인생에서는 엄청나게 큰 그 롤 모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잘된 롤 모델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찌그러지면은 나중에는 결국에는 자식한테 짐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늘상 뭐 우리 제자들이나 후배들한테 늘상 하는 얘기가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이제 인생을 쭉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면서 그 가정에서는 정말 좋은 남편, 또 자식한테는 좋은 아버지, 네. 그다음 또 직장에서는 좋은 뭐 회사원, 그다음에 친구들한테는 좋은 뭐 친구. 네. 이거를 다 잘한다는 거는 슈퍼맨이 와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건 뭐 다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아는 거죠, 저는. 어떤? 내가 이 길에서 성공하는 거.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해결이 될 것이다? 해결이 되는 것이 우리 아들이 엄청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어디 나가서. 지금도. 우리 아버님이 우리 아들 막 저 텔레비 나오잖아요. 뭐 네. 저 우리 아들 많은 사람들 가족 그러면 막 화기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네. 최고로 어려운 관계가 가족 관계인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조현 대표님 어디 가서 막 강연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럼 막 야,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지 하는데 아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잔소리를 들립니다. 똑같은 내용인데도. 그게 가족 관계의 어려운 부분이라는 네. 것을 알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게 그 결정이 굉장히 힘들지 않으셨어요? 애가 3살이에요. 애가 3살이라서 떼놓고 나는 그 공부를 하러 가야 돼요.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우리 없어요. 아버님이 첫 마디가 병원 가보자고. 멀쩡한 정신 아닌 것 같다. 네네네네. 그렇게 어렵게 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를 고민을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오래 했죠. 그래서 일본어도 한 2년 더 공부하고. 가기 전에 이미 일본어.